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물가 지표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주 초반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좋은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금요일 날 마지막에 살짝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서 약 2에서 3% 정도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금요일 날 시장이 은행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후반에 들어서 약보합으로 장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17%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거의 3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연말까지는 S&P 500이 한 4,600포인트 정도, 나스닥은 15,000포인트 근처까지, 즉 나스닥이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S&P 500의 상승 여력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를 들여다봤었을 때 전 고점 탈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조정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좀 쉬어갈 때 특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계속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의 비중 80% 전략이 좀 적절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채권을 많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채권의 수익률은 좀 덜 나왔고요.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의 매력도가 있느냐 했었을 때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보시면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력도가 좀 생긴 것이고요.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약 4%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한 3.8%. 이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 그리고 또 내년 연말까지 10년 국채금리가 3.5%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금리라면은 채권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두 자릿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을 20%만 들고 가고요. 주식을 들고 가는 비중을 80% 정도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상화폐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한 10% 정도 금과 함께 투자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채권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죠. 그런 모습이 나오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1, 4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는 그때쯤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채권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아무리 빨라야 2024년 말 또는 2025년 뭐 이렇게까지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고요. 또한 국가별로의 투자를 봤을 때 달러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115의 고점에서 급격하게 내려와서 지금 100이 깨졌어요. 추세적으로는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 하는 게 이슈고요. 저희의 판단에는 아마 내년 말까지 한 95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내려가도 90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세 아래에서는 결국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고요. 계속해서 국가별 지금 경제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미국이 GDP의 25%가 되고요. 중국이 18% 정도 되는데 저희는 포트폴리오상 미국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요. 또한 한국은 지금 1.7% 그리고 대만 보시면은 뭐 0.8% 베트남 0.4%밖에 안 되는데 이 수준보다는 거의 5배 정도 더 많이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나스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신흥국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에선 나스닥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15%에 달한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향후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한 주간 데이터를 보니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고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장내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역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은행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순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환경이면은 저희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금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연간 환산수수 한 7.5% 증가를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고요. 바닥은 마이너스 5.4%인데 지금 마이너스 3.6이니까 결국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뭐 부도기업 수가 증가를 한다는 모습 또 부동산 공실률이 좀 높다. 상업용 부동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어떤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기지 쪽인데요. 이쪽이 위기가 터져야지 어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 텐데 현저히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계의 펀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어진다면 2026년 뭐 더 이어진다면 2028년까지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 숫자인데요. 지금 예측치를 보시면은 이제 연말이 되면 3% 밑으로 떨어질 거다. 내년에 되면은 2%대 중반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따라서 낮은 어떤 안정적인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온다면 물론 과거 평균 1.5%보다는 높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를 크게 걱정할 가능성이 좀 낮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덜어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융주를 또 시작으로 미국 어닝 시즌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아마 뭐 긍정적으로 될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익 증가율의 추이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익이 감소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7%예요. 과거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익이 3분기, 4분기도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경우였고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올해 2, 4분기가 바닥일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증시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길 거고요. 더 나아가서 2, 4분기의 실적에 지금 발표가 한 6% 정도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시면은 과거 평균보다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경기가 안정적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 감소폭이 마이너스 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도 마이너스 0.4%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은행권의 지금 대손 충당금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충당금을 더 쌓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요. 즉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저성장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이 되면서 약 한 2.5%에서 3% 정도 인플레이션에 경제 성장률, 실질 성장률은 1에서 2% 사이.
그러면 명목상으로 약 4% 정도의 상승률을 앞으로 1년 반 동안 연간 단위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투자가 굉장히 또 이 시점에서 중요해 보이는데 한 주간 업데이트된 업종별 포트 구성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AI 중심의 IT 업종 구성 비중이 가장 높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은행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은행주에 좀 투자를 하시고 싶으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여전히 AI라든지 또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를 보시면은 10% 정도, 반도체 AI까지 더하면 25% 더하니까 35%를 이 IT, AI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이외에 전기차 부품 20%,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20% 정도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주를 보시면은 비중을 8% 들고 가는데 트래디셔널한 은행이 아니라 전자상 거래라든지 신용카드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 좀 자세히 들여다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를 보시면은요, 뭐 엔비디아, AMD,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대부분 다 내년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매력도가 제법 있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대형 기술주 평균 상승 여력이 64%가 나오고요. 나스닥 100은 52%가 나오고 나스닥 평균은 28% 그리고 S&P 500은 17%니까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대형 기술주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 나스닥 100이고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고 그 다음이 S&P 50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점을 맞추실 때 있어서 역시나 성장하는 업종,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업종, 가격 전가력이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도 들여다보면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한화,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SK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또 조선은 하나오션, 그리고 또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